3월 7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9% 하락한 2563.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8% 하락한 727.7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애니젠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삼부토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성을 쏟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초기 추산으로는 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조선과 에너지 그리고 관세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철강과 가스, 피팅, 밸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 개별적인 특징주가 붙어준 종목들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철강 기업들의 경우 철강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현대제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과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철강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사들이 잇따라 붙어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장인하 회장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여 액화 천연가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에어레인은 액화 천연가스 개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기체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기체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에어레인이 유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스틸이 알래스카 같은 극저온에서도 활용 가능한 강간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1분기에 149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1.6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이와 함께 브로드컴은 2분기 매출 전망을 149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브로드컴의 호크탄 CEO는 AI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이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브로드컴이 시간의 장에서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단독 기사에 따르면 두 기업은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년 안으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도 기술 상용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 측면에서는 브로드컴과의 협업이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TSMC가 연구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며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국제과제를 수행한 퀄리타스 반도체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광섬유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 중인 파이버프로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MD바이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MD바이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전문 기업인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란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MD바이스는 장중 최고 121%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3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애니젠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최근 미국 FDA의 사전심사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며 cGMP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cGMP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애니젠은 이번 cGMP 승인을 통해 펩타이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원산업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9% 증가한 9,31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7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원산업은 자동차용 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시노팩스는 언론을 통해 국내 병원에서 진행했던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5개 상급 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글로벌 기업의 최고 등급 제품과의 비교 평가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시노팩스는 이번 임상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후 향후 공식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젠셀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해당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에 한하여 연구 개발 중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바이젠셀은 작년에도 해당 세포치료제가 충남대 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애니능률이 윤 대통령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애니능률이 윤 대통령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재명 관련주와 김문수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니능률은 최대 주주인 윤호중 회장이 윤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CJ바이오사이언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프롬파스트는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해서는 어제 장마감 후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으며 유리 인터포저가 유리기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재회사인 캠트로닉스와 장비기업인 피롭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았다고 전해졌어요. 삼성전자는 코닝의 유리를 활용하여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에게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서 LG엔솔과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르면 5년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LG엔솔은 203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전해지면서 나인테크가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인테크는 유리기판 인터포저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으며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참여했다고 알려지면서 유리기판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등의 분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을 비롯한 방산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 방문한 가운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됐던 K2 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를 꼽으며 호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유럽연합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 확대를 위해 안보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방산기술 스타트업인 실드 AI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대의 상승세를 보인 부분도 방산 테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삼부토건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해지면서 거래가 재개된 직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부토건은 2월 24일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회생 절차에 따라 삼부토건은 7월 1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검토를 통해 회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하이스틸,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삼부토건, 5위는 오리엔트바이오,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포스코DX, 9위는 덕성, 10위는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이스틸, 하나시스템입니다. 하이스틸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하나시스템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MD바이스, 2위는 SMCG, 3위는 시너펙스, 4위는 원익홀딩스, 5위는 오리엔트전공, 6위는 IMBC, 7위는 애니능률, 8위는 스튜디오 미르, 9위는 대진첨단소재, 10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MD바이스, 시너펙스, 애니능률입니다. MD바이스는 신규 상장주이며 시너펙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니능률은 윤 대통령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시스템,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포스코홀딩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포스코DX, 8위는 한국항공우주,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 하나시스템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MD바이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올릭스,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는 대진첨단소재, 6위는 시너펙스, 7위는 퓨롭틱스, 8위는 오리엔트전공, 9위는 캠트로닉스, 10위는 M83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MD바이스와 시너펙스입니다. MD바이스는 신규 상장주이며 시너펙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